나에게 중국의 피가 흐른다는 것이 부끄러워요. 한 중국계 혼혈인 호주 여성은 어머니의 모국인 중국을 방문했다가 수준 낮은 문화에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반면 우연히 한국 여행을 한 뒤로 한국의 이것에 푹 빠져 한국의 문화를 공부하고 한국어까지 배우게 되었다는데요.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한국에 푹 빠지게 만든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리즈번 교회에서 자란 혼혈 호주 여성입니다. 중국계 어머니와 호주인 아버지를 둔 저에게 아시아는 늘 반쪽짜리 정체성이었습니다. 생모에 대한 기억은 희미합니다. 그녀는 제가 어릴 때 떠났고 단 몇 장의 사진만이 그녀의 흔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여인의 눈빛에는 사연이 깃들어 있었고 중국 남부 어딘가에서 온 그녀의 이야기가 항상 궁금했죠. 대학에서 인류학을 공부하며 저는 점점 더 내 뿌리에 대한 호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 저는 어머니의 모국을 존중하려 애썼지만 호주 사회에서 아시아계 인종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시선을 항상 받아왔고 마냥 견디는 것에는 지쳐갔는데요. 결국 졸업 논문을 준비하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여행하며 제 뿌리의 실타래를 풀어내고 직면하기로요. 그렇게 제 정체성의 퍼즐 조각들을 맞추어가는 여정을 시작하기로 했고 아시아라는 거대한 대륙 위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어머니의 모국은 제 환상 속에만 두는 것이 좋았을지 모르겠어요. 상하이 와이탄을 방문했을 때부터 중국 여행은 실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유명한 야경을 기대하고 찾아간 그곳에서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아름답게 빛나야 할 스카이라인은 회색빛 스모그에 완전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50m 앞조차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고 숨을 쉴 때마다 목에 걸리는 듯한 답답함과 함께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도저히 거리를 걸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베이징의 고궁 근처 레스토랑에서 겪은 일도 충격으로 남아있어요. 한 부모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를 들어올려 바닥에 소변을 보게 했습니다. 주변 식사하는 사람들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서양에서 자란 제게 이 광경은 믿기 힘든 문화적 충격이었고 그 순간 식욕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떻게든 좋은 기억을 남겨보고자 애를 썼지만 다음 날도 비슷하더군요. 자금성에서의 수모는 잊지 못할 거예요. 오전 9시 자금성을 구경하기 위해 줄을 섰는데 3시간을 기다려도 입장할 수 없었습니다. 표지판은 온통 중국어로만 되어 있어 외국인인 저로서는 어떤 줄에 서야 하는지조차 전혀 알 수 없었죠. 게다가 안내원들은 영어로 소통하기를 거부했어요. 결국 엉뚱한 곳에서 줄을 서 시간만 허비했고 좌절감과 함께 그 자리를 포기해야 했죠. 그래도 저는 중국을 단순히 관광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중국의 문화는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더 알기를 바랬고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제 뿌리에 더 다가가고 싶었고 제 어머니는 어떤 가치관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궁금했기 때문이죠. 저는 상하이의 한 카페에서 영어에 능통한 대학생 리앙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중국 여행에 의미 있는 일 하나라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제 여행의 전환점을 맞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저는 그와의 대화를 통해 중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까지 여기게 되었답니다. 그의 눈빛은 공허했어요. 리앙은 대학에서 경제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했지만 1년 넘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20대 후반인 그는 결국 부모의 집에서 용돈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항저우 문화를 아세요? 더 이상 치열하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월급 5천 위안으로 과도한 경쟁, 16시간 노동, 주말 없는 996 문화에 지쳤어요. 부동산은 거품이 터졌고 대학 졸업장은 휴지 조각만큼의 가치밖에 없어요. 제 동기 10명 중 7명이 실업 상태죠.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거나 아니면 그냥 부모에게 기대어 사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또한 리앙은 위구르 문제나 홍콩 민주화에 대해 말하려다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라는 그의 말에서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이 여행은 제게 중국의 복잡하고 어두운 이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너머에 숨겨진 심각한 사회적 균열을 목격한 충격적인 여정이었던 것이죠. 제 여행 일정을 전면 수정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중국에 대해 더 볼 것도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기 때문이죠. 또한 그의 다음 말을 통해 어머니가 왜 중국을 떠나 호주에서 살았는지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치적 자유? 그건 꿈도 꾸지 마세요. 위챗 메시지는 실시간 검열되고 특정 주제는 입에 담을 수도 없어요. 즉, 우리는 모든 것을 감시받고 있어요. 그의 진솔한 고백은 현대 중국 사회의 그늘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고, 중국에 대해 이렇게나 빠른 시간에 경험하게 된 것은 어쩌면 가슴 아픈 해군이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던 그의 눈빛이 갑자기 반짝였습니다. 방금까지의 절망적인 어조와는 다른 열정적인 태도로 말을 이어갔죠.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제가 보기에 한국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동경심이 가득했습니다. K-팝, 첨단 기술, 글로벌 기업, 그리고 개인의 자유. 한국에서는 제 꿈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요. 중국에서는 불가능한 개인의 성장 기회가 거기에는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여행지로 한국을 염두에 둔 적이 없었어요. 중국 여행 다음으로 일본에 가서 아시아에 대해 더 경험하고 싶었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중국으로 인한 실망감 때문에 일본조차도, 아니, 아시아 자체의 정이 떨어진 상태였는데요. 제 생각을 알 리 없는 리앙은 한국의 문화산업과 기술혁신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K-드라마, 게임 산업, 반도체 기술, 한국은 제가 꿈꾸는 모든 것을 가진 나라예요. 여기서는 제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한국에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력서를 준비하고 한국어를 독학하고 있다는 그의 말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기회만 된다면 당장 한국으로 떠나고 싶어요. 제 미래는 여기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 있을 거예요. 카페에서 리앙의 이야기를 들은 후 저의 여행 계획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일본 요코하마와 교토를 거쳐 호주로 돌아가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리앙의 절절한 이야기는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즉시 노트북을 열어 일본행 항공권을 취소하고 한국행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을 가느냐며 호주에 있는 친구들은 놀라워했고 저도 모험이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알 수 없는 기대감도 차올랐죠. 리앙이 들려준 이야기, 그의 꿈, 그리고 중국의 현실이 제게 또 다른 아시아의 모습을 알게 해준 것처럼 한국으로의 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새로운 이해와 통찰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중국 때문에 가질 뻔했던 동양아시아에 대한 편견의 씨앗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먼저는 공항 직원들의 친절함에 놀랐습니다. 어디서나 미소 지으며 도움을 주는 모습, 깔끔하고 세련된 유니폼, 완벽한 영어 소통 능력까지. 중국에서 경험했던 불친절함과는 완전히 달랐죠. 공항철도를 타면서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초고속 와이파이, 실시간 노선 정보, 깨끗하고 조용한 내부 환경까지 거의 우주선 같은 느낌이었어요. 디지털 정보 모니터, 그리고 놀랍도록 조용한 승객들은 어제까지 중국에 있던 제게 꿈속을 여행하는 기분을 선사했죠. 서울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것은 놀랍도록 깨끗한 거리였습니다. 중국의 혼돈과 달리 여기는 마치 정원 같은 도시에 쓰레기 하나 없는 거리와 체계적인 도시 디자인, 녹지와 어우러진 현대적 건축물들이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과 도시 인프라에서 한국의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호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효율성과 청결함에 감탄했어요. 늦은 밤 혼자 귀가하면서도 안전함을 느꼈고 스마트폰 앱으로 모든 교통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길거리 곳곳의 키오스크, 무인기기들의 완벽한 작동, 특히 어디를 가든 무료 와이파이를 쉽게 찾을 수 있던 점이 부러웠습니다. 이는 제가 호주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편리함이었죠. 기술이 일상에 깊숙이 녹아있으면서도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된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패션, 세련된 디자인의 카페,
정갈하고 아름다운 음식 문화까지 모든 것이 섬세하고 품격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만난 리앙의 말이 떠올랐죠. 그는 옳았고 한국은 중국과는 정말 다른 차원의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나라 간에도 차이가 심할 수 있는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쌓아가던 중 일본으로 여행 가지 않기를 잘했다는 결심이 들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이태원의 한 바에서 우연히 후지모토라는 일본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앞서 말했다시피 저는 인류학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합니다. 그는 다행히 서툰 발음으로 영어를 할 수 있었고 일본 여행을 계획했던 저였기에 그와의 만남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약간 술에 취한 채 여권을 과시하듯 펼쳐 보이며 대화를 시작했죠.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국은 일본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아직 우리만큼 문명화되지 않았죠.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그의 발언은 끔찍할 정도로 차별적이었죠. 중국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보고 식사의 절도 모르고 기본적인 문화도 없어요. 우리 일본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이죠. 놀랍게도 그의 주변 관광객들은 불편한 기색 없이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의 분위기는 그의 오만한 말에 점점 더 압도되어 갔어요. 중국은 기술도 없고 문화도 없고 그저 싸구려 모조품을 만드는 나라일 뿐이에요. 저는 리앙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꿈을 품고 한국어를 공부하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젊은이의 모습과 비교하면 후지모토의 말은 얼마나 공허하고 무지한 것인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결국 저는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나라에는 수천 년의 문명사가 있고 현재 세계 2위의 경제대국입니다. 그들의 문화와 사람들을 그렇게 폄훼할 권리는 없어요. 후지모토의 얼굴에 당혹함이 서렸죠. 며칠 전까지 중국에 대한 실망감이 가득했던 저였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중국 젊은이들에 대한 애잔함이 있던 걸까요? 저도 툭 튀어나온 저의 말에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사실 처음 일본 여행을 취소할 때만 해도 아쉬움이 컸습니다. 요코하마의 아름다운 항구, 교토의 고즈넉한 사찰, 도쿄의 현대적 풍경을 포기한다는 것이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으로 자리 잡았죠. 그러나 이태원에서 만난 후지모토와의 대화는 모든 아쉬움을 씻어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우리의 문화적 우월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의 말투는 오만했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얼마나 냉소적이었는지 몰라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은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자민족 중심적 시각만이 팽배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이들과 진솔하고 평등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죠. 언제 한 번은 한국의 고궁을 구경하던 중에 가이드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혼혈인이신가요? 저는 여행 중에 급하게 익힌 한국말로 서툴게 대답했죠. 네, 저는 호주에서 왔어요. 제 어머니는 중국인이에요. 그러자 가이드는 웃으며 영어로 답해 주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셨겠어요. 저는 아니에요. 사실 저는 제 뿌리를 찾고자 최근에 중국에 다녀왔고 그전에는 호주 외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라고 답했죠. 뿌리를 찾으셨나요? 가이드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요. 저는 제 정체성을 찾기는커녕 그동안 저를 향한 날선 시선과 차별이 이해가 될 정도로 중국에 굉장히 실망했어요. 속상해요. 라고 울먹이며 답했어요. 이런, 저도 속상하네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호주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과 많은 차이가 있었나 보네요. 라고 가이드가 공감해 주었죠. 네, 제 반쪽은 중국이라 이렇게 말하기 부끄럽지만 호주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 모습이죠. 중국의 시민의식이 발전하지 않는 이상 저는 늘 제 중국인과 비슷한 외모 때문에 차별을 받으며 살 것 같아요. 그때 그 가이드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받은 차별은 당신이 중국인과 비슷한 외모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차별하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낮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호주가 중국보다 낫다고 볼 수 없지 않나요? 차별은 인종이나 국적 때문에 생겨서는 절대 안 돼요. 중국에 대해 실망한 것도 있겠지만
중국은 호주가 넘볼 수 없는 전통과 역사가 있죠. 그렇다고 호주가 중국보다 뒤떨어졌나요? 아니라는 것은 호주인인 당신이 더 잘 알 거예요.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호주인도 중국인도 아닌 무려 한국인에게서 듣다니요. 완전한 타국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염두에 두지도 않았던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생각지 못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호주에서 느꼈던 차가운 시선들을 잇는 소중한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문득 내가 일본으로 갔더라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행 취소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이었죠.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인류에도 많이 느낄 수 있었답니다. 인사동의 좁은 골목에서 길을 잃은 듯 망설이는 저에게 교복 입은 학생 2명이 먼저 다가와 주었어요. 학생들의 유창한 영어 실력에도 놀랐지만 타인을 이렇게나 열정적으로 도와주고 그들이 더 기뻐하는 모습에는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따뜻한 미소 속에서 저는 이방인이 아닌 한 인간으로 환대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명동의 작은 식당에서는 젊은 서빙 아주머니가 제 혼혈 외모를 보고 호기심 어린 미소를 보내셨는데요. 먹기 좋은 메뉴를 추천해 주시며 딸 같다고 서비스로 떡볶이 한 접시를 더 내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혈통의 경계를 넘어선 인간적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었죠. 문화적 따뜻함과 기술적 진보가 공존하는 한국에서 저는 새로운 세상과 발견하는 즐거움을 느꼈어요. 한국 음식 역시 저에게 정말 임팩트 있게 다가왔는데 한국 음식 때문에 한국이 그리울 정도라니까요. 호주의 음식과 한국 음식의 차이는 제 미각에 완전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호주에서 익숙했던 패스트푸드의 단순한 맛과는 달리 한국 음식은 깊이와 정성이 담긴 예술 같았습니다. 명동의 한 식당에서 처음 먹어본 비빔밥은 충격적이었죠. 각각의 재료가 섬세하게 준비되고 색감부터 맛까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호주의 대충대충 만든 샐러드와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손수 나눠주신 반찬 하나에는 정성이 녹아 있었고 그 맛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문화와 사랑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부산에서 만난 해물식당에서는 생선회의 신선함에 놀랐는데요. 호주에서 먹던 생선 요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섬세한 손질과 맛, 그리고 함께 제공되는 반찬들의 다양함은 제게 음식의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죠. 특히 김치의 발효 과정과 복합적인 맛은 완전한 미식혁명이었습니다. 말로만 듣고 인터넷으로만 보았던 한국의 김치는 호주의 단순한 피클과 달리 하나의 완벽한 음식 문화였습니다. 각 가정마다, 각 지역마다 다른 김치의 맛은 음식이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 문화적 정체성임을 깨닫게 해주었죠. 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어려서부터 제 정체성은 늘 혼란의 연속이었어요. 중국계 어머니와 호주인 아버지 사이에서 저는 어느 곳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느낌이 컸습니다. 중국인도 호주인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서 저는 오랫동안 방황했죠. 처음에는 뿌리를 찾아 중국 여행을 계획했지만 우연히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제 존재의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이국적이면서도 어딘가 친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얼굴은 호주에서 늘 질문의 대상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다양성에 대한 개방성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인종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제가 그동안 느꼈던 정체성의 혼란을 조금씩 해소해 주었습니다. 홍대에서 만난 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제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다양성은 강점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은 제게 큰 용기를 주었고 저의 혼종적 정체성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또한 그녀는 다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우리는 그들의 다른 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이야기를 듣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말하며 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동안 저는 제 정체성을 혼합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에서 느낀 따뜻함과 이해는 그것을 다채로운 가능성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점차 한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한국과 깊은 연결을 맺으며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첫 번째로 저는 한국어를 더 깊이 배우기로 했습니다. 한국어를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을 잘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나의 정체성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둘째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공부하고 싶었어요. 한국 역사, 전통, 예술, 그리고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내가 한국과 더 깊이 연결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영화나 문학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는 내가 성장하면서 접한 여러 감정과 고민을 잘 표현해 주었고, 그것들은 내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에서 제 미래를 위한 직업적 목표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한국과 다른 문화 간의 다리를 놓는 일, 즉 다문화 교류나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역시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거든요. 제가 가진 문화인 중국, 호주와 제가 사랑하게 된 한국의 문화적 이해를 돕는 일이 제가 나아갈 길임을 직감했죠. 실제 한국은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고 제가 겪었던 정체성의 혼란을 다른 사람들도 겪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경험과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면 나의 삶이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저의 다양성을 무기 삼아 그것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기에 제가 실망했던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다시 알아보고자 시도했어요. 한국과 비슷한 점을 찾으려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한국과는 다르게 경쟁과 개인주의가 강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집단의 조화를 강조하며 예절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지만 동시에 지나친 경직성과 개인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는 단점이 있었죠. 중국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는 있지만 그 사회는 점점 더 경쟁적이고 그 속에서 개인의 개성보다는 사회적 규범에 맞추는 경향이 강해 보였습니다. 두 나라 모두 뛰어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지만 시민들이 상호 배려하고 공동체에 책임을 다하는 수준에서는 한국이 한층 더 발전된 사회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이 그동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발전된 문화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지 과거의 전통과 유산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와 역사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을 잘 접목시켜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학교에서 다문화 교육과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일은 주로 한국과 중국, 그리고 호주를 잇는 다양한 문화적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중국 간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두 나라의 젊은 세대가 서로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워크숍과 세미나를 기획하고 있죠. 또한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배우고 싶은 중국인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제가 다양한 문화를 연결하고 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저의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의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을 더 널리 알리고 싶어 미래에는 반드시 사회적 기업을 세우고 후원도 많이 할 것이라고 다짐했어요. 한국의 깨끗한 거리 문화, 배려 정신, 공동체 의식은 전 세계적으로 유익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제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점은 시민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작은 쓰레기 하나도 버리지 않으려는 태도, 지하철에서 노약자를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문화, 사람들 간의 상호 배려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를 보면서 저는 시민의식과 질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깊이 느꼈고,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내가 꿈꾸는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요소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 중 하나는 한국에서 배운 시민의식을 세계에 소개하고 다양한 문화가 상호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작은 움직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문화나 시민의식, 교육 시스템 등은 호주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편입니다. 반대로 한국은 호주의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를 위해 저는 유튜브, SNS 등의 매체를 통해 한국과 호주 양국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많이 업로드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한국과 호주 학생들 간의 교류 프로그램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가며 한국과 중국과 호주, 그리고 더 넓은 세계가 상호 존중과 협력 속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고 제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모국도 부모님의 나라도 아니었던 타국에서 제 정체성과 미래를 발견하게 해준 한국은 제 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에 더욱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처럼 서로 배려하고 상호 존중하는 모습을 꼭 지켜갔으면 좋겠어요. 한국 정말 사랑해요.